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오늘은요, 이제 고용상 연령 차별 금지 법률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을 고용을 할 때 이 연령에 대해서 차별을 과거에는 많이 뒀어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점차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평등 의식이 많이 개선되면서 최근에 법률에서는 고용을 할 때 연령의 차별을 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들을 많이 명시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특수한 경우에는 연령 차별을 두는 게 그게 법률에 위배되어 있는 건 아닌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 대체적으로는 많이 그쵸, 차별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원래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법을 할 때 제일 처음 뭐 나왔습니까? 그렇죠. 관련된 용어들의 정의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근데 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법에서는요. 정말 자주 나오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이겁니다. 고령자랑 중고령자. 1번, 2번 별표 크게 하나 치겠습니다. 자, 기억합시다. 고령자는 몇 세 이상? 55세 이상. 중고령자는 50에서 55세 미만입니다. 이거 진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1번, 2번 별표 크게 하나 치고 여러분들 이거 암기할게요. 쉽죠? 고령자는 55세 이상, 중고령자는 50에서 55세 미만. 오케이? 됐죠? 이거 하나 체크하도록 하고요.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긴 됐고요. 그 다음에 자, 그 다음 네 번째 파견 근로자 보호법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고용상 연령차별금지에서는 나오는 게 이거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되고 자, 파견 근로자 보호법에 대해서도 한번 볼게요. 자, 파견 근로자 보호법이라는 건 여러분들 아무래도 우리가 최근에 이제 노동시장 자체가 우리나라는 일단 워낙 경직적인데 근데 그 전 세계 노동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업의 경영 환경이 정말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 대한민국에서는 노동의 경직성 때문에 정규직을 쉽게 잘 못 뽑아요, 요즘 회사들이. 그래서 이 많이 좀 약간 소위 말하는 편법적으로 쓰는 게 뭐냐? 바로 이겁니다. 파견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회사가 그 사람을 직고용하는 게 아니라 어떤 인력사무소 같은 이런 파견 근로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서 여기로부터 일종의 어떤 겁니까? 인력을 우리가 파견받는 겁니다. 그건 우리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 없을 때는 그 파견 근로 계약을 해지해버리면 돼요. 그러니까 노동의 해지가 좀 쉽잖아요. 그치? 그래서 많이 일종의 약간 편법 같은 걸로 많이 쓰고 있긴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파견 근로자들이 법의 사각지대에서 굉장히 불합리한 어떤 대우들을 많이 받다 보니까 최근에 그런 것과 관련된 법들이 좀 많이 개정이 되고 혹은 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내용들을 한번 볼 겁니다. 오케이? 자, 여기 어디 줄을 긋냐면요. 여기 줄 긋겠습니다. 아주 시험에 잘 나오네요. 자, 보겠습니다. 근로자 파견 사업은요. 자, 뭐냐? 제조업에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 중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닌 것은이라고 나옵니다. 그쵸? 그랬을 때 제조업에 직접 생산 공정 업무라고 나오면 그거 뭡니까? 그건 제외되는 거예요. 오케이, 제 말 이해되십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줄 거게요. 별표 하나 치고. 그러니까 제조업의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제외하고요. 전문 지식과 기술, 경험 또는 업무의 성질 등을 고려해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들을 의미합니다. 됐죠? 요거 하나 체크하도록 할게요.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요거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 있지? 여기. 어딘가요? 여긴가요? 여기네요. 자, 보겠습니다. 3번. 자, 여기 줄 긋게 역시 예외 현상은 항상 시험에 잘 나온다 그랬죠. 자, 여기서부터 줄 긋겠습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자, 볼게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주로 뭐가 있을까요? 사람을 다른 쪽에서 파견받아서 쓴다라는 건 쉽게 말하면 약간 임시직으로 쓰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오랜 기간 쓰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요. 우리가 정규직은 진짜 그 회사에 오래 쓰긴 합니다만 이 파견은 사실 거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간이 짧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안전을 요하는 것들은 대체적으로 안전을 요하는 거거나 좀 약간 그 위험한 것들은 그런 거는 이 근로자 파견으로 할 수 없습니다. 너무 당연한 거겠죠. 그렇죠? 그게 여러분 안전하거나 위험한 것들은요. 어떻게 됩니까? 그 안전을 위협하는 것들. 쉽게 말하면 위험한 업무들은 그건 하면 안 돼. 왜? 그 굉장한 숙달이 필요한데 잠깐 일하는 사람들을 썼다가 그 사람 나가 또 딴 사람 쓴다고 하면 그게 될까요? 안 돼.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 예외 현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자, 줄 끌게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대해서는 근로자 파견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줄 끌고요. 그게 뭐냐? 이겁니다.
정말 자주 나오는 게 1번, 건설 공사 현장에서 이루어진 업무입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건설 공사 현장 어떻습니까? 위험하잖아, 그치? 여기서는 파견업 하면 안 돼. 그쵸? 그 다음, 뭐예요? 항만 운송법이나 이런 것들도 대체적으로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너무 많아서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선원법에서 선원 업무도 하면 안 됩니다. 이것도 아무래도 좀 전문적인 걸 좀 요구하는 편이라서 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 이것도 뭡니까? 그렇죠, 적혀있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업무, 이것도 안 됩니다. 제일 잘 나오는 게 1번, 3번, 4번이에요. 요거는 별표 칠게요. 됐죠? 오케이. 그 밖에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들 안 됩니다. 됐습니까? 자, 됐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여기 했고, 5번째 이번에 또 다른 거 한번 보겠습니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말 그대로 기간제 이제 많잖아, 우리나라에는. 그렇죠? 일반화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기 단시간 기간제 저런 사람들도 사실상 어찌 보면 정규직에 비해서 굉장히 차별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당한 어떤 노동력의 제공을 강요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관련된 법들이 최근에 많이 제정되고 또 있던 법들이 개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쭉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시 이것도 잘 나오니까 첫 번째 줄 긋겠습니다. 자, 기간제랑 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니까 역시 이게 그냥 일부 적용이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자, 줄 끌게요.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앞에 했던 거랑 똑같아요. 그 다음에 동거 친족만을 사용하거나 그 다음에 가사 사용에 대한 거 적용하지 않는 건 앞에 똑같죠? 똑같죠? 오케이. 그 다음 역시 4인 이하도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3번입니다. 3번 별표. 기간제와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요. 여러분 봅시다. 첫 번째 3번에 줄 끌게요. 별표할게요. 이거는 국가 및 지방자치 기관에 대해서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이 법을 어떻게 합니까? 적용합니다. 어떻게 나오냐? 틀린 걸로. 국가 및 지방단체 기관에서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나옵니다. 아니요. 적용해야 돼요. 오히려 국가기관은 더 엄격하게 적용해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3번 요거 별표 하나 치겠습니다. 자주 나오니까. 됐죠? 오케이. 됐습니다. 이렇게 기간제에서 자주 나오는 것들. 그 다음 6번의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조금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좀 컴팩트하게 가는 게 맞습니다. 여기 걸 하나하나 다 설명하기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려서 제가 잘 나오는 것들 중심으로 설명을 할 건데, 근데 여기서 좀 비교해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뭐냐? 요겁니다. 퇴직급여 제도랑 퇴직연금제도입니다. 이게 단어 한 개 가지고 이게 헷갈려요. 이게 헷갈려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약간의 일종의 약간 말장난처럼 보이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법은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봐봐. 퇴직급여 제도는요.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 혹시 여러분 지금 퇴직금에 대해서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좀 잘 알 건데,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제도가 DB형이에요. DB형. 근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는 DC예요. 그러니까 봐봐. 퇴직급여 제도라는 건요. 지금 아마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회사에서 DB형이나 DC형이나 그 다음에 개인연금관리 그 IRP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그렇지. 봐봐. 여러분들이 하는 그거는 뭐냐면요. 퇴직연금제도예요. 그래서 이게 DB, 그 다음에 여기 DC, 그 다음에 개인형 퇴직연금제도, 이게 IRP예요. 그러니까 DB, DC, IRP는 뭐냐? 그거는 퇴직연금제도입니다. 그런데 DB, DC에다가 중소기업 퇴직연금 기금 제도와 제8조에 따른 퇴직금 제도, 요거는 뭐냐면요. 요렇게는 퇴직급여 제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다음 중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을 때, 퇴직연금 제도란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나오냐면 중소기업, 이게 나와야 되는데 개인형 퇴직연금 제도를 말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맞아요? 틀렸어요. 그거는 퇴직급여 제도가 아니라 뭡니까? 퇴직연금 제도입니다. 이 두 개가 정말 요만한 차이로 이게 지금 비슷한데 요거 글자 하나 차이로 다른 거라서 이게 딱 시험에 틀리게 좋게 내기 아주 좋아요.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하나 체크하겠습니다. 됐죠? 다시 퇴직연금 제도가 여러분들이 흔히 아는 DB, DC, IRP입니다. 자, 학생들은 이걸 모를 거야. 그치? 그러니까 그냥 퇴직연금 제도에는 확정 들어가고 난 뒤에 개인 들어가면 그게 퇴직연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확정급여랑 확정기여는 양쪽 다 있으니까 퇴직연금 제도는 개인이 들어가면 오케이, 그건 퇴직연금. 오케이?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들어가면 퇴직급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제 말 이해되십니까? 요렇게 구분합시다. 오케이? 자, 요거 2번, 3번 별표 하나 칠게요. 됐죠? 오케이.
자, 그럼 이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은 어디에 적용되는지 볼게요. 뭐 당연히 전 사업장에 다 지원됩니다. 이건 퇴직급은 되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라서 자, 어디입니까? 여기입니다. 적용 범위. 줄 끌게요. 적용 범위.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합니다. 오케이. 다만 동거나 친족만 이거 많이 했죠. 사업 및 가군의 고용 활동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뭐 친족끼리 하는데 무슨 퇴직금이야 뭐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근데 대부분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다 해야 됩니다. 오케이? 그래서 틀린 게 자주 나오는 게 뭐 선언업 그런 거 하는 쪽은 퇴직급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나온다. 아닙니다. 해야 돼요. 그것도 해야 돼요. 모든 사업장은 기본적으로 적용합니다. 오케이? 이거 줄 긋고. 그다음 수급권 보호 있는데 나오는데 1번을 일단 줄 끌게요. 퇴직연금 제도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습니다. 근데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해요. 그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긴박한 상황이에요. 근데 그게 외우기에 너무 많아.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겁니다. 주택을 구입할 때, 무주택자가 자기 본인 명의로 구입할 때 이런 거. 그 다음 또 뭐 있습니까? 또 보면 또 뭐 있죠? 뭐 파산에 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에요. 너무 많아서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는 건 아닌데 나오는데 이렇게 많은 것들을 다 일일이 배우기에는 시간적인 약간 효율성에서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잘 나오는 것들만 보고 이런 거는 그냥 한 번만 보겠습니다. 오케이? 됐죠? 이거는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됐어요.